현재와 가까운 미래 화이트 칼라의 커리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일 것입니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 로봇이 수행하도록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복적인 업무들을 미리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자동화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1913년 포드 자동차가 자동차 조립 라인 자동화를 시작하면서 생산직 블루컬러들의 업무 프로세스와 커리어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로 인하여 사무직 화이트 칼라의 업무 프로세스와 커리어도 급격한 변화를 맞기 시작하였습니다. 20세기 사무혁신을 이끌었던 PC,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은 직장인이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종속적인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의 소프트웨어 로봇은 화이트 칼라의 일을 대신하여주는 독자적인 디지털 워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냥 프로세스 자동화라 하면 되지 왜 앞에 로봇을 붙이는 걸까요? RPA는 사실 하나의 브랜드 네임인 것 같습니다. 사무직원이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규칙 기반의 일을 로봇 소프트웨어가 대신해주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거기서 이제 지금도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안 하시고 네네. 로봇자를 붙이셨고 네네네. RPA도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로보틱이라는 걸 붙였잖아요, 그렇죠? 예. 로봇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로봇이 들어가는 의미는 뭘까요? 사실 이게 처음에 나올 때 로봇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사실 좀 브랜딩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마케팅적인? 예, 마케팅적인 브랜딩에 가까운데, 근데 지금 시장으로 쭉 이제 진화되는 걸 보면 좀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의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업무를 대신한다기보다 사람의 업무를 좀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이어서 그러면 이제 네. 지금은 대신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 출근해서 100가지 일을 하는데 한 20가지는 정말 하기 싫은 그렇죠. 저부가치적인 일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들어와도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내 업무를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로봇 맥센스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말도 누가 이걸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로보틱이 없었으면 그렇죠. 단순하게 마케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밍밍해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사무자동화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20년, 30년부터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브랜딩 하다 보니까 잘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글로벌 RPA 솔루션도 처음에 이 브랜딩 없이는 사실 시장에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브랜딩을 하면서 좀 많이 인식이 됐던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실제 사람 업무를 대체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보틱이라는 개념이 또 맥센스한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디지털 레이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사람이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죠? 그렇죠. 네.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니까. RPA는 아래 4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업무들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인 업무. 둘째, 정형화된 업무. 셋째, 선형화된 업무. 넷째, 사용자가 많은 업무. 금융권에서 먼저 RPA가 적용된 이유도 위와 같은 속성을 가진 업무들이 금융권에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추천과 예측의 시대. 고품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두는 것은 점점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제하며 속성을 정리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입니다. 여기에 RPA가 인간을 대신하여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제하고 변환한다고 저희도 표현하는데 추출하는 것과 정제하는 것과 변환하는 것 다 규칙 기반이거든요. 네, 그렇죠.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칙 기반으로 이게 대규모 작업을 하는 건 RPA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분에 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회사들이 뭐 이렇게 고객, 네. DB가 있지만 네. 그 고객이 어떻게 변동사항이 뭐가 있는지, 네. 고객의 업종이 뭔지 세분화시켜야지만 그 DB가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세분화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네, 사람이 맞습니다. 바빠가지고 맞습니다. 그 일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적용 분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분야고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데이터 추출하는 게 우리 회사 내부 시스템을 데이터 추출하는 것은 뭐 RPA 기술이든 뭐 다른 프로그램 기술이 가능한데 생각해 보시면 많은 의미 있는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그렇죠. 외부 사이트에 있어요. 외부. 네, 네, 네. 근데 이 외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RPA가 딱 들어오는 순간 사람을 대신해서 원하는 외부 소스, 외부 네,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정제하고 변환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예전에 사람이 하던 것을 추출까지도 외부 사이트 어떤 사이트든 사람이 접속 가능하다가 네네. 로봇이 대신 접촉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정제한 다음에 회사에 있는 그 정제된 데이터하고 같이 부어주는 융합시키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회사의 데이터가 컨텍스트가 네.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네, 컨텍스트. 맞습니다. 품질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부적인 데이터만 관리했다고 하면 외부적인 데이터도 이제 사람으로 취합하는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축출할 수 있고 또 고품질의 데이터를 축출할 수 있는 거죠. 그 데이터가 계속 변하는데 네. 그 변하는 것을 네. 로봇은 계속해서 그걸 업데이트 해주는데 그렇죠.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로봇에게 이런 알고리즘만 딱 해놓으면 이제 이 친구는 24시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사람이 바뀌어도 이직을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요새 데이터의 중요성이 되게 높아지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결국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스노알레이터 도입할 텐데 인공지능 활용하려면 데이터가 잘 있어야 맞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데이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큰 일을 해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던 garbage in, garbage out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중앙에 프로세싱을 하더라도 들어오는 데이터가 쓰레기면 나가는 것도 쓰레기인데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합니다. 네, 데이터가 결국은 정제되어 있고 의미 있는 데이터야지 의미 있는 인사이트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챗봇과 결합된 RPA는 고객 서비스에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고객 접점 서비스라고 하죠. 커스터머 페이싱 하는 고객 접점 서비스는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 항상 최우선 순위는 아니고요. 검증된 걸 넣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 고객과 직접 상담하는 쪽 있죠. 콜센터라든지 저희 고객사도 이제 일부 있지만 콜센터, 우리 뭐 은행, 보험사들 분들이 챗봇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챗봇과 함께 운동해서 보조 직원으로, 그러니까 1인 1로봇이라고 저희가 이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그 일을 처리 결과를 받아서 상담하고 하는 네. 그러니까 고객 접점에 이용하는 추세에 있고요. 예, 고객과 이 로봇이 직접 대화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객 접점을 하는 그 직원을 보조하는 역할까지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발전되면 일단은 1차 네. 상담은 챗봇이 하고 맞습니다. 2차는 사람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예, 지금 실제로 콜센터 중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되게 정형화된 질문은 챗봇뿐만 아니라 AI 기술 가지고 그러니까 고객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을 벌써 지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그러한 AI나 RPA나 챗봇 기술을 이용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또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 또 더 어린 세대로 갈수록 일단 사람이랑 대면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저부터도 부담도 있는 거고. 저부터도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 저부터도 사실 해외 이제 미국에 이제 계좌가 하나 있거든요. 네. 모 은행의 계좌인데 사실 그 시차도 다르고 또 영어로 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 불편하잖아요. 네네. 챗봇으로 개발을 해놓으셔서 챗봇을 저는 많이 상담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 챗봇 영어 챗봇이지만 예, 영어 챗봇이죠. 좀 훨씬 더 편하다 편하니까. 이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 세대가 네. 젊은 세대로 갈수록 네. 그 굉장히 디지털이 오히려 더 사람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세대한테는 예, 굉장히 더 그런 유용할 것 것 같기도 같아요. 해요. 네네. 저도 지금 PD님도 그렇지만 전화보다 맞아요. SNS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응답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답변 받아도 되고 네네. 저도 편한 것 같아요. 그게. 네.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사용되고는 ERP로 인해서 투명하고 신속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ERP 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사람이 입력하면서 시간 소요와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곤 합니다. RPA가 ERP와 접목되면서 경영 혁신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ERP라는 것 자체 어쨌든 데이터가 고도화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영 정보가 고도화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인풋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인풋한다는 얘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대체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문을 입력하든가, 네. 주문을 하는 건 여전히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가 다 사람이 하던 거를 로봇이 그게 되게 좀 정형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ERP를 쓰는데 사용자 관점에서 로봇이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아무래도 사람이 수정하려면 바쁠 때 못하고 뭐 하다 보면 ERP라는 게 신속하게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훨씬 더 빨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그거. 네. 예를 들면 제 고객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상품을 소싱을 해서 구매해서 우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종이신데 이분의 사실은 메인 역할은 좋은 제품을 시장에서 빨리 소싱해서 고객한테 납품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분의 많은 일은 고객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ERP에 들어가서 주문을 입력하는 한참 시간이 걸려요. 네네네. 그리고 주문 입력하면 또 사무실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영업 직원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로봇에 대신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로봇에게 내가 오늘 주문 이거 입력해줘라고 메신저를 보낸다든지 이메일로 모바일로 간단하게 보내면 이 로봇이 대신해서 ERP에 그 주문 입력을 해준다고 하면 네. 이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더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겠죠. 최근에는 머신러닝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RPA와 접목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장점인 패턴 인식을 사용하여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화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RPA라는 기술은 큰 우리 자동화 업무 중에 한 꼭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사무 자동화라고 해서 네. 단순 반복적인 기술에서 조금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패턴을 이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머신러닝과 이제 붙었죠. 예전에는 하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이런 일은 하라라고 네, 로봇에게 알고리즘을 지시했다고 하면 이제는 약간의 변화 사항을 스스로 학습해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또 인보이스를 받잖아요. 네. 인보이스 보면 우리 주문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회사는 주문번호를 상단에 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회사는 하단에 넣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요걸 이제 로봇에게 일을 시킬 때는 예전에는 상단에 나올 때랑 하단에 나올 때, 중앙에 나올 때 하나하나 얘게 이 친구 이 로봇에게 교육을 시키고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데 조건문으로 다. 예. 그 조건문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if문이죠. 네네, 아이템을 그렇죠. 다 짜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패턴을 인식해요. 그래서 오더 번호라는 건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쪽에 있건 이쪽에 있건 그 다음 페이지에 있건 네. 스스로 학습해서 인식합니다. 이제 이러면 한 땀 한 땀 로봇에게 알고리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딱 정형화된 알고리즘만 만들면 스스로 학습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네네. 이 정도까지는 지금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식에 있어서 네. 인식에서 패턴 인식하는 맞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는 네, 거네요. 패턴에 대한 학습을 하고 스스로 대응하는 그런 알고리즘까지 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순 반복적이라고 했는데 네네. 요즘은 패턴까지도 사람처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다. 다음 회차에서는 RPA 도입으로 변화되는 조직의 관점을 알아보겠습니다.